죽음의 신이 온다는 사실보다 확실한 것은 없고 죽음의 신이 언제 오는가 보다 불확실한 것은 없다라는 독일의 격언처럼 죽음은 말기 암 환자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우리에게도 내일 당장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마지막 죽음을 알아야 합니다. 임상의학적으로만 설명하자면 임종의 단계부터 임종에 이르는 시간까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대부분 임종에 들어가기 며칠 전부터 먹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잠자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사나흘을 내리자고 잠깐 가족의 얼굴을 알아본 뒤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몸은 탈수 현상을 일으키고 분비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소변을 볼 수 없고 폐의 점액질도 줄어듭니다. 복부의 고통이 덜해지고 구토감이 없어지고 기침도 하지 않습니다. 몸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말기 선망이 오기도 하는데 그럴 때 병원은 적절한 약을 쓰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편안히 잠든 상태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가족이 애타게 부르면 눈물을 흘리는 등 반응을 보입니다. 가족들은 환자의 손을 잡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종교 음악을 틀어주거나 성경이나 경전의 구절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마지막 순간이 되면 수포음이라고 하는 호흡 소리가 들리는 일이 있습니다. 호흡은 불안정해지고 몸과 얼굴에 불수의 수축, 즉 의도하지 않는 경련이 보이기도 합니다. 대소변이 나오지 않고 검은 눈동자는 커집니다. 근육이 이완되고 심장이 멈추면 모든 것은 끝납니다. 임상적인 죽음과 죽어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힘들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이 평소보다 많이 깁니다. 산책을 하거나 빨래를 정리하며 혹은 쉬시면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습니다. 콩나물 공부법이라고요. 물이 빠져도 쑥쑥 자라는 콩나물처럼 외우지 않고 듣기만 해도 여러분의 지식은 쑥쑥 자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1000번의 죽음이 내게 알려준 것이라는 책에서 저자 김여환 의사는 1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그 누구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임종 선언을 했던 호스피스 의사입니다. 저자는 그 누구보다 수많은 죽음을 가깝게 지켜보며 죽음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삶을 끝내는 환자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요즘 유행처럼 번지는 웰다잉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것도 아니고 입관 체험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전 의료 지시서나 유서 등으로 삶을 미리 정해둔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 가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암에 걸렸고 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가 무의미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은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누구나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냈거나 죽음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자연스레 긍정적인 죽음관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자식을 앞세운 부모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워져서야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죽음관도 나쁜 소식을 안 후에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쁜 소식을 알리는 것은 가족 사이의 정이 두터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쁜 소식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죽음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애타는 마음으로 환자가 암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은 보호자를 설득합니다. 나쁜 소식을 알면
불안해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환자들은 편안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암 환자를 나약한 존재로 단정짓지 않고 아프기 전과 같은 인격체로 본다면 우리는 환자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자는 의사입니다. 환자의 병명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의사라도 가족들이 환자의 병명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환자에게 알릴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저자는 참 안타까워하는데요. 저는 이 책을 보며 환자에게 병명을 알리지 않는 것은 단순하다기보다 복잡한 상황이라고 평소에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가족들이 실제로 병명을 철저하게 숨겨 환자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는 환자에게 숨겼지만 환자가 의도치 않게 자신의 병명을 아는 경우입니다. 의료진에게 물어봤을 수도 있고 가족 간의 이야기를 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서로가 알고 있다는 것을 숨기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병명은 모르더라도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환자가 느끼는 일입니다. 양자학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파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 물, 컵, 심지어 사람의 말소리까지도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에게 큰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의 감정이 바뀌고 당연히 그 사람이 내는 파동은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상대방은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기분 좋게 명절에 만났는데 기분 안 좋은 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 분위기가 완전히 싹 바뀌는 것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온전한 정신이 있을 때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이가 누가 될 것인가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듯 죽음은 쉽지 않습니다. 첫사랑은 실패하면 두 번째 사랑, 마지막 사랑이 있지만 죽음은 한 번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죽음에 관해 생각해 두어야 하고 이 책은 그런 죽음에 대해 현실적으로 담담히 적어 놓았습니다. 이어서 저자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치료가 무의미하다는 말을 해도 불효자식이 아닙니다. 아내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을 해도 잔인한 남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를 사랑하지만 나쁜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를 사랑하므로 나쁜 소식을 더욱 알려야 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환자는 자신의 성격대로 뒷정리를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책상 서랍을 깨끗이 치워놓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소원했던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가족들의 심정에 비하겠냐마는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맞이하는 나의 환자에게 비극적인 말을 꺼내는 일은 내게도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다가 호스피스 경험이 쌓이면서 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환자의 경우 통증 조절이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통증의 문제에 비하면 삶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는 오히려 나중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아프지 않게 떠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쁜 소식을 알릴 용기를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임종의 과정을 의학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생명이란 볕이 쇠약해질 때처럼 갑자기 빛을 잃는 일도 있고 또 서서히 빛이 꺼져가는 일도 있다고 은유적으로 말합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환자와 가족들은 함께 임종실로 갑니다. 이제 환자는 말을 할 기운도 눈을 뜰 힘도 없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감정과 촉감으로 가족의 사랑과 온정을 느낍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마지막 인사를 건네면 환자의 뺨 위로 흐르는 눈물이 대답을 대신합니다. 생애에 어떤 불운과 상처가 있었던 그 순간만큼은 역설적으로 아름답습니다.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그는 눈을 감습니다. 암을 주렁주렁 달고 살 때는 그토록 고통스러워했는데 마지막 모습은 더없이 편안해 보입니다. 죽음을 미워할 생각은 없지만 암 환자에게는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이 가장 편안한 듯 합니다. 죽음에 익숙해진 나도 죽음이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가족이 모여있는 가운데 마지막 유언을 하고 숨이 멈추어지는 임종을 기대하지만 그런 임종은 영화나 드라마에 있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삶을 배우듯이 죽음과 죽어감도 배워야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지 못할 것 같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의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생명의 건전지가 닿을 때까지 그저 사는 것입니다. 해탈하는 것은 의연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태연히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인간다운 죽음을 가능케 하는 핵심입니다. 고무줄처럼 늘어난 수명에 인간다움이라는 색을 입히면 장수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의 마지막 얼굴은 편안하다 못해 화나기까지 합니다. 그 얼굴들은 우리에게 죽음 자체는 힘들지 않으니 두려워 말라고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피고 지는 꽃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무지개처럼 사람도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습니다. 말기 암 환자의 외양이 아무리 추하게 변해가더라도 묵묵히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그 모습을 아름답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 쓰러져가는 존재를 아름답게 여기는 가족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작가의 한마디 한마디가 참 따뜻한 책입니다. 그리고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책에 나온 짧은 에피소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죽음은 한 인간에게 마냥 행복하지도 그렇다고 마냥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복잡 미묘함을 이 짧은 에피소드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 특별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말기 폐암인 미분 할머니는 머리와 골반뼈로 암이 전이되어 호스피스에 입원했다. 2주 전부터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계셨는데 이제 떠날 시간이 된 것이었다. 그런데 다음 날 내가 출근했을 때 미분 할머니는 여전히 임종실에 계셨고 훤칠한 키에 검정 양복을 입은 젊은이가 할머니 옆을 지키고 있었다. 곧 돌아가실 것처럼 위독해 보이던 미분 할머니는 어쩐 일인지 통증과 호흡 곤란이 없어지면서 안정적인 상태가 되었다. 할머니의 죽어감이 길어지자 아들이 상담을 요청해왔다. 상담실에 들어선 그는 잔뜩 화가 나 있었다. 할머니가 목욕을 하시면 건강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내가 목욕을 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게 불만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불만은 사소한 것에 불과했다. 진짜 그를 화나게 한 것은 호스피스 팀이 할머니의 상태를 잘못 판단해 임종실로 옮기는 바람에 그가 막내 아들 대학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한 일이었다. 두 번째로 화나게 한 것은 할머니가 제때 떠나지 않아서 골프 약속을 취소한 일이었다. 임종실로 할머니를 옮긴 간호사의 말에 의하면 그는 간호사에게도 심하게 화를 냈다고 한다. 30 즈음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4남매를 키운 미분 할머니였다. 어머니의 인생을 추억하고 존경한다면 그럴 수는 없었다. 나는 아들의 불만에 대해 대답하는 대신 내가 본 미분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맑은 정신으로 유언을 하고 곧바로 숨을 거두는 죽음을 상상한다. 하지만 죽음 이전에는 죽어감의 시간이 있다. 현실에서 사람들은 의식이 저하되고
소변이 나오지 않는 등의 단계를 거쳐 죽음에 이른다. 죽어감이 길어지면 가족들은 불안해하기도 하고 초조해하기도 한다. 가끔은 미분 할머니의 아들처럼 강하게 항의를 하는 보호자도 있다. 하지만 나는 남는 사람들이 죽음과 죽어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떠나가는 사람을 도왔으면 한다. 죽어감이 3주일 정도로 길어지면 환자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거나 떠나지 못할 한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럴 때는 먼 친척과 소원해진 지인들을 불러 이별 인사를 건네게 한다. 그 밖에도 다른 방법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떠나는 사람의 마지막 상자를 차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쌓아주는 것이다. 남은 사람들의 병든 죽음관이 떠나는 사람의 죽음을 망칠 수 있다. 미분 할머니의 죽음을 병든 죽음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미분 할머니 자신이 아니었다. 오키 할머니는 단정하게 빗어넘긴 백발에 쪽 비녀를 꽂고 우리 병동에 왔다. 간암으로 입원한 외아들을 간병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올해 초 암은 척추까지 전이되었고 평온관에 올 때에는 하반신이 마비된 데다 엉덩이에 손바닥만한 욕창까지 있었다. 그래도 그는 오키 할머니가 싸온 여러 가지 음식을 맛있게 먹었고 할머니가 불러주는 찬송가를 들으면서 편안하게 지냈다. 아픈 자식을 데리고 온 부모들은 보통 병동에서 오열을 하기 마련인데 오키 할머니의 침착하고 평화로운 모습은 죽음에 익숙해져가는 내게도 놀라운 광경이었다. 아들에게 간성 혼수가 오자 할머니는 약해진 몸으로 외아들의 관장을 도왔다. 석양이 붉게 물드는 오후 회진 때 아들의 옆에서 졸고 있는 오키 할머니를 보았다. 할 수만 있다면 아들 대신 자신이 아프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지만 그 또한 인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었다. 할머니는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막아보려 애쓰기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아들의 마지막 상자를 정성스레 쌓고 있었다. 사람마다 태어남은 모두 다르다. 순조롭게 자연분만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제왕절개술로 세상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 일찍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생활을 하기도 하고 며칠에 걸친 산통 끝에 태어나기도 한다. 우리는 모두 다른 상황,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 죽어감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알 수 없지만 나의 환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삶을 잘 정리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상자를 쌓는 웰다잉은 남는 사람들의 역할이 더 큰 것 같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처럼 인생의 마지막 상자를 잘 쌓으면 그 인생은 좋은 것이 된다. 호스피스는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 상자다. 진정한 메멘토 모리는, 즉 진정한 죽음을 기억하는 일은 자신이 마지막 상자를 준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상자를 쌓아주는 일에서 시작된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남은 사람이 떠나는 사람의 인생을 함께 돌봐줄 때, 떠나는 사람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줄 때, 비로소 웰다잉, 마지막 상자 쌓기가 끝난다. 저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참 쉽지 않았습니다. 구독자님들께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야심차게 책을 구입하고 출판사 연락해서 허락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읽는 내내 힘들었습니다. 아이 셋을 남기고 위암으로 죽는 젊은 여인, 임종방으로 옮겼으나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지 않는다며 의사를 원망하는 아들 내용까지. 사실 내용 하나하나 읽으면서 가시를 목으로 넘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삼킨 눈물이 한 바가지입니다. 하지만 영화보다 현실이 더 잔인하다고 하죠. 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잔잔히 죽음에 맞닿아 있는 날것의 진짜 현실을 풀어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죽음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만나게 되고 아름답고 인간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행복한 이 순간 한 번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이 그런 의미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책의 아주 일부를 소개해드리고 저의 견해로 재해석되었으니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우울했나요? 반대로 생각하면 오늘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을 만나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것도 참 귀한 인연이지요. 오늘 영상 끝나기 전에 하실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눈을 감고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왼수 같은 남편, 잔소리만 하는 아내이지만 오늘만큼은 사랑스럽게 보는 것이고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도 전해주세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